레비 회장은 입국할 때부터 다른 선수단과 표정부터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스태프와 선수들은 물밀듯이 밀려드는 엄청난 인파와 고막이 찢어질 정도의 환호성에 정신을 못 차렸는데요. 토트넘의 선수들도 자국 내에서는 슈퍼스타이자 축구 영웅일 테고 이러한 환영 인파 또한 나름 익숙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에 올라타는 내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주전급 선수들조차 이런 반응인데 이번 프리시즌에 함께 동행한 유스 선수들의 반응은 더욱 재밌었는데요. 그들은 당황하는 수준을 넘어 거의 공황장애가 올 정도의 현기증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구단 내에서는 기대받는 유망주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팬들의 수를 직접 접해본 적은 없었겠죠. 그러나 이 와중에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팬들의 모습을 싹 훑어보는 사나이가 있었는데요. 레비 회장은 마치 이번 방문에서 제대로 한몫 챙겨가겠다는 결심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즌 시작 전까지만 해도 토트넘의 구단 내부 상황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번 시즌 전반기까지만 해도 호성적을 기록하며 최소 챔스 진출, 더 나아가 우승 경쟁까지 하리라고 상상했었는데 후반기에 급속도로 추락하여 결국 유로파리그로 떨어지고야 말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난 겨울 이적시장 스쿼드에 투자를 아낀 레비 회장의 잘못이었는데요. 이제 토트넘이 더 이상 챔스 중계권료를 가져올 수 없게 되자 재정 상황마저 휘청이게 생겼죠. 토트넘은 아직도 신구장 건설로 인한 빚을 매년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챔스 진출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이적시장에서 돈을 써왔습니다. 순식간에 가장 거대한 수익원을 잃어버린 레비 회장은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 안간힘을 썼는데요.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 바로 지난 호주와의 프리시즌이었습니다. 리그 마지막 라운드가 종료된 지 불과 3일도 안 되는 새에 그 먼 호주까지 원정 경기를 다녀온 것인데요. 이는 현지 전문가들로부터 레비 회장은 선수들을 희생시켜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호주 주최 측에서 꽤나 짭짤한 계약금을 안겨주기는 했으나 대략 300만 파운드에서 500만 파운드 사이의 돈이었습니다. 아직도 토트넘의 재정을 메꾸기에는 충분치가 않았는데요. 그러자 레비 회장은 이번에 일본과 서울에서 연속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투어를 준비했죠. 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대륙입니다. 일본은 토트넘에게 단 한 경기만 치르고도 무려 1000만 파운드의 계약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 손흥민 인기가 엄청나 토트넘은 이보다 더 몇 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도쿄 경기장에 무려 5만 4천 명에 가까운 관중들이 결집했고 경기 내내 목청이 터져라 토트넘과 손흥민의 응원가를 따라 부르는 등 그 팬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일본 주최 측도 손흥민의 현지 인기에 감탄했는지 내년에 한 번 더 일본을 방문한다면 이번 계약금의 2배 가격인 2천만 파운드를 지급하겠다며 구두 계약을 맺기도 하였죠. 그러나 일본에서의 수익도 이번 한국 투어에 비하면 3발의 피일 것입니다. 일본 입국 당시 손흥민을 보기 위해 한해다 공항에 몰려든 일본 팬들의 열기도 엄청났지만 아무래도 한국은 손흥민 선수의 홈그라운드이고 그 2배는 되는 팬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죠. 레비 회장은 난생 처음 보는 열광적인 팬들의 반응을 보며 마치 돈 냄새를 맡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이번 아시아 투어로 챔피언스 리그 진출 실패로 인해 입은 손실을 메꾸겠다는 결의를 다짐한 것 같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했을 시 UEFA에서 상금으로 1000만 유로가량을 지급합니다. 또 조별리그에서 승리할 때마다 100만 유로를 추가로 지급하죠. 여기에 B클럽일수록 TV 중계권료를 더 많이 받고 상위 토너먼트로 올라갈수록 쌓이는 상금은 더 많아집니다. 18-19 시즌 토트넘이 챔스 결승까지 올랐을 때 무려 챔스로만 1억 파운드 가까운 수입을 올렸는데요. 토트넘이 그때처럼 챔스 결승을 다시 진출할 수 있을 날이 언제 다시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일단 저번 시즌 진출만 성공했다면 설령 조별리그에서 광속 탈락을 해도 5천만 파운드에 가까운 수익은 올렸을 테죠. 하지만 토트넘은 이미 일본 투어만으로 1000만 파운드 사이에서 2000만 파운드 사이의 손실을 메꿨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 투어는 일본과 달리 2경기나 치르고 상대도 K리그 올스타팀, 또 바이에른 미넨이라 더욱 흥행 보증 수표라 할 수 있죠. 아마 쿠팡 측에서 지급하는 계약금도 일본의 몇 배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미 토트넘은 2년 전 한국에 한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토트넘은 케인이 빠져서 손흥민 말고는 딱히 내세울 선수가 없는 현황입니다. 토트넘도 그 당시 인기에 비하면 이번 내한의 관심도는 약간 사그라들 것을 예상했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놀랍게도 케인이 있을 때보다 더 많은 한국 팬들이 공항을 찾았죠. 그 당시 토트넘은 케인과 손흥민의 팀이라는 인식이 팬들에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외의 선수들은 주목받지 못했고 거기에 케인도 딱히 팬 서비스를 잘해주는 선수는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팬들은 사실상 손흥민 선수의 얼굴만 보려고 경기장을 찾았다고 할 수 있죠. 지금도 토트넘은 손흥민 원맨팀이란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젊고 기대되는 유망주들이 토트넘에 입단하자 유럽의 전문가들은 리그에서 가장 평균 연령이 어린 팀인 토트넘의 미래를 주목하고 있죠.
최근 영입된 아치 그레이나 루카스 베리발 같은 선수들은 바르셀로나와 맨시티, 리버풀까지 접근했었던 유럽 최고의 유망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전으로서 뛸 수 있는 클럽을 원했고 결국 토트넘을 선택했는데요. 게다가 그들은 인터뷰를 통해 유럽 최고의 공격수 손흥민의 튜터링을 받고 싶었다고 얘기하기도 했었죠. 그레이와 베리발은 재능도 출중하지만 외모 또한 뛰어나 영국의 기자는 데이비드 베컴과 같은 스타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리발의 외모만을 보고 토트넘 팬이 되는 여성 팬까지 생겼을 정도인데요. 안 그래도 토트넘은 최근 반더벤, 비카리오 같은 잘생긴 선수들이 많아져 국내 팬들에게는 미남트넘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국내에서 여성 팬들의 비율이 가장 많은 팀인데요.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인기도 높고 여기에 베리발과 반더벤 같은 훈남들까지 존재하니 손흥민을 응원하면서 자연스레 토트넘의 팬으로 자리 잡게 되기 마련이었죠. 입국 영상에서 손흥민 선수의 인기는 여전히 대단했지만 베리발을 응원하기 위해 유니폼과 피켓을 들고 온 팬들의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오히려 케인이 있을 때보다 지금의 토트넘이 상업적인 가치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번 아시아 투어로 인해 토트넘은 6천만 파운드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거의 챔스 진출 시 가져오는 수익과 맞먹는 금액이죠. 한 클럽이 프리시즌에서 이 정도의 수입을 올린 건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손흥민의 존재로 인해 토트넘은 시즌 시작도 전부터 1,000억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런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흥민 효과는 외신들도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일본에서 손흥민의 인기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죠. 돈에 환장한 레비 회장은 이번 대회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 팬들 입장에서 보면 레비 회장의 이런 모습은 고깝게 보일 수밖에 없죠. 손흥민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토트넘에 가져다 주었는데 아직까지 손흥민을 박봉으로 부려먹으며 토트넘이라는 감옥에 가두어두고 있으니까요. 레비 회장은 몇 년 전 손흥민 그리고 케인과 재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몇 년 안에 트로피를 들게 해주겠다며 호언장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케인과 손흥민은 레비 회장과 보드진들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재계약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이후로 그들의 약속이 지켜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배신감을 느낀 케인은 결국 트로피를 들기 위해 미넨으로 떠났죠. 하지만 거기서도 무관 저주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는지 저번 시즌 미넨은 수십 년 만에 무관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케인의 무관 커리어가 이어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넨은 분데스리가 최고의 강팀이고 어쨌거나 앞으로 몇 년 안에 우승 트로피를 결국은 들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많은 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손흥민 혼자 무관 선수로 남게 되는 것이죠.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여름부터 다음 여름까지 손흥민 선수는 참으로 걱정 근심이 쌓일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물론 당장 트로피를 들기 위해서는 이적을 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현재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의 생활에 크게 만족하고 있고 무엇보다 주장으로서 동료들이 잘 따라와죠. 오히려 케인이 있을 적보다 토트넘 훈련장은 더할 나위 없이 밝은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토트넘에는 반더벤과 사르같이 슬슬 재능이 만개하기 시작한 선수들이 있는데 여기에 베리발과 그레이 같은 유망주들도 함께 터진다면 토트넘은 진정한 우승 컨텐더 팀으로 거듭날 수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토트넘은 다음 시즌 유로파 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 비하면 유로파 리그는 토트넘이 훨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회이죠. 다음 여름 손흥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겠으나 현재 손흥민 선수는 다음 시즌 지난 해에 뒤지지 않는 활약을 위해 열심히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투어에서 만족스러운 프리시즌을 보낸 뒤 영국으로 돌아가 리그를 폭격했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